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내가 상속세를 낼 줄 전혀 몰랐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럽니다. 이 근로소득세 면세 지점이 돼가지고 근로소득세 자체도 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양극화가 돼 있다 이거죠. 양극화가. 못 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득이 없어서 근로소득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양극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비율들이 세금을 전혀 안 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실제로 무감각. 세금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소득이 있으면 내야지 왜 안 내 하면서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한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 보고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그동안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고소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지 왜 안 내려고 자꾸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냉소를 퍼부어요. 냉소를. 그런데 본인 보고 이게 만일 월급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면제점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월급 셀러리맨들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취소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라. 조금 더 내라 해도 그걸 가지고 반발을 한다. 그러니까 내 오주머니에서 세금 나간다고 하면 막 배고픔 무는데 남이 나가는 거는 고소하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니까 그냥 뭐를 이렇게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 이렇게 조사받고 뭐 힘들어 하면은 속으로는 안 됐어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소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고 있는 거 속으로는 그만큼 시기 질투가 그렇게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짐승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금을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는 벌 때는 냈는데, 사업이 없고 이제 그 소득이 없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세금을 낼 일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못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88세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이미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14년에 4.5억에 취득한 취득가액이 있는 거예요. 2014년에 4.5억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되고 2018년 지나고 2019년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2020년 들어오고 2021년 3월에 사망을 하셨어요. 이 4.5억이라면 4억 5천만 원짜리 이 집은 상속 재산이 되지가 않죠. 상속세가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속세가 얼마를 내야 됐냐면 1억 2,900. 그러니까 거의 1억 3천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고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거. 특히 상속세는 부유한 사람들만 내잖아요. 근데 부유하지도 않은 내가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된다. 근로소득세도 안 냈던 내가 상속세를 낸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분도 세금은 내야 된다. 누구나 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도 나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야 되는데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간에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많이 벌면 많이 내지만은 적게 벌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또 일단 돈 10,000원이라도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뭔가가 좀 불합리하다 이거. 이 부동산 세금은 진짜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14년에
이제 공시 가격을 보면요. 이 공시 가격이 그때 이제 얼마였냐면요. 2014년에 2억 8,800만 원이었어요. 2억 8,800만 원. 이게 이제 2017년이 되면니까 3억 5,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은 3억 9,8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이 되니까 4억 4,3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니까 4억 7,600이 돼요.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 이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6억 3,200으로 이렇게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2021년에 공시가격을 상당히 많이들 높여놨어요. 이게 2020. 그러니까 무려 얼마를 뛰어버렸냐면은 2020년하고 2021년 이 사이에 불과 공시가격이 1억 5,600이나 올라와 버린 거, 한 해에 1억 5,600이나 올라와 버리니까 이 유사매매 실거래가액을 보니까 2014년에는 이제 그 4.5억이었잖아요. 2014년에 4.5억이었는데 2017년에도 거의 이 부근에서 또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로 높은 것이 4.2억에서 6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8년이 되니까 5억 4천만 원에서 5.4억에서 7.7억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리고 2019년이 되니까 최저 6억에서 8억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더라. 유사매매 사례가액들이. 2020년 되니까 8억에서 이제 10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최저 가격이. 그리고 2021년이 되니까 무조건 뭐 최저 가격이 10억이 되는 거 11.8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 2020년, 2021년 이 사이에 1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 처음에 이쪽에서 2014년에 그 전세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4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6억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전세 가격이 이 사례가액보다는 실거래가액보다는 그래도 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액이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만일 2020년 3월에 돌아가신 거하고 2021년 3월에 돌아가셨다. 1년 차이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1억 2,900억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3월 달에 돌아가신 걸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8억으로 계산을 해도요, 4,700만 원 밖에 안 내요. 4,700만 원. 0.47억. 그러니까 4,700만 원 밖에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무려 8,10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8,100만 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돌아가셨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1년 후에 지금 이 시점에 돌아가셨느냐, 그 차이가, 돈 차이가 8,100만 원이 된다니까요. 이런 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가격 변동이 심하면은 그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은 왜 이게 가격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일 법원에 판사라면 당연히 이거는 가격 변동이 심한 거니까 절대 이거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웃집이 판 거예요. 이웃집이 팔고 내 동의 없고 판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격이 내 가격이 되고 내 아버지 돌아가신 상속세 가격이 돼야 되느냐. 상속재산 가액으로도. 그리고 요즘 이렇게 오늘도 이제 여러분 뵀는데 그래요. 이게 매물이
매물을 이제 살려고 이제 매물을 딱 잡으려고 하면은 매물을 취소를 해버린대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찾으려고 하면 한 5천만 원 또 올라가고 또 5천만 원 또 올려가지고 그럼 사겠다 하면 또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매도하는 사람들이 냈다가 취소했다가 냈다가 취소했다 또 가격 올려가지고 또 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소유자하고 뭔가가 짝짝꿍이 맞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일부 전진하는데 2부 후퇴했다가 또 일부 전진하면 그때 딱 가격도 올려가지고 딱 하려면 하고 아쉬운 사람 찾아가지고 한 명 딱 걸리면 그 사람이 거래한 그 가격이 내 그 상속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돌아가신 상속세 가격이 되고 그게 왜 시가가 되냐 이거예요. 시가가. 예? 뭔가가 사심 있고 장난을 치고 뭐를 했던 그 가격들이 어떻게 해서 시가가 돼. 시가라는 거는 평균적인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예? 통상 그 가격이면 살라고 했던 그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품 넣어가지고 뭐 하는 그 가격 하나가 걸렸다 해가지고 유산매매 사례가액으로 우리는 그거 보고 또 억울하면 불복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산매매 사례가액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예 규정에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 서울청장님도 불러가지고 고과장 이거 위헌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이 판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해재산을 해. 그러니까 저는 위헌이 될 겁니다. 조만간 법원에 가면은 분명 100% 위헌될 겁니다. 근데 100%가 뭡니까 뭐 아주 위헌 적법하대요. 적법 법원에서는 적법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원에서 이런 부분 세법에서는 상당히 국고주의적으로 간다. 내가 모르면 좀 물어보서라도 뭐를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판사의 한 사람의 판단에 뭐든지 맡겨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이런 부분으로 좀 전문적인 무슨 위원회라든지 뭐가 자문기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걸러주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8,100만 원을 1년 차이로 더 내야 되는 거고, 안 그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만일 이게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팔기 위해서 팔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싸게 팔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1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11억 2천만 원에 11억 2천만 원에 팔다 보니까 그게 당해 재산의 가액이 돼버려 가지고 시가가 돼버려 가지고 1억 2,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거를 안 팔고 만일 내가 현금에 그 상속세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그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그 3월 달에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8,6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분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한 4천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4천만 원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달라고 하니까 세금은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요, 이제 나한테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이 세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니까. 왜 소득 있는데 세금 안 내고 그래. 참 죽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저 사람들 더 때려버리라고. 예? 저런 사람들 더 때려버려야지. 뭐지 러블리즘도 없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상속세 낼 때가 되면은 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거는 다 누구에게나 무서운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현금 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월급장이가 돈 10,000원 더 내라고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냥 연말정산에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 사람 4명이고 세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이 뭐 부동산에서 막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 뭐가 이렇게 뭐 힘들고 뭐 곡소리 나고 뭐 이게 잘못됐네, 뭐 그 조세 저항해야 된다네,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봐도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예요. 딴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렇게 되는 거. 소득 있으면 내야지, 불로소득이지, 뭐 집값 올라갔으면 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은 자기도 이제 막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내 동생 일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똑같은 일이다. 그때도 짱돌 던지면서 냉소를, 동생아, 내야지, 세금 내라,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세금 내세요 하고, 누나한테도 세금 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막 하는 것이, 그게 아직은 관념 속에서 자꾸 돌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남의 일이 곧 내 일이 된다 이거, 내 순번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정책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금 다 내고 종부세 내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그러면 비용으로 빼주냐? 안 빼줘요. 안 빼줘. 소득세에서도 안 빼주고, 종부세 낸 거에서도 안 빼주고, 다 안 빼줘요. 세금 낸 거는 하나도 안 빼줘요. 나중에 가격 폭락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게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고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너무 억울하다. 예? 다시 정산하자,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자체가 허구다 이겁니다. 허구. 이게 허구야 이거. 이 공시가격으로 해도 옛날에도 세수 다 거쳤다 이겁니다.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때문에 자꾸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세에 맞춘다고 해요. 공시가격 올려가니까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으로 가격으로 다운돼 가지고 거래를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연끌하는 사람 계속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서로가 다 파국이다, 이제 공멸이 된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 가격 이런 것들이, 세제 정책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뭐를 가격을 잡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것만큼 전 국민들 모두에게,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게 단지 나한테 순번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